당신의 업무 목록을 한번 떠올려 보시겠어요? 그 목록에 있는 일들 중에서 당신이 아니면 절대 안 되는 일, 과연 몇 개나 될까요? 오늘 저희가 분석해 볼 자료는요, 리더십에 대한 우리의 통념을 완전히 뒤흔드는 아주 생생한 현장의 기록입니다. 네, 바로 경찰청 대변인이 내부 팀장들을 대상으로 진행한 코칭 세션의 대화록 일부죠. 겉보기엔 정말 완벽했던 한 팀장의 업무 계획이 왜 송두리째 비판받았는지, 그리고 그 안에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진짜 리더의 일이란 무엇인지 지금부터 함께 깊이 파고들어 보겠습니다. 이 대화록을 관통하는 가장 중요한 개념은 바로 역할의 분리입니다. 역할의 분리요? 네, 특히 리더라는 자리는 팀의 모든 성과에 대한 최종 책임을 지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팀의 모든 일을 곧 자신의 일이라고 생각하는 함정에 빠지기 정말 쉽거든요. 아, 저라도 그럴 것 같아요. 대원은 바로 함정에서 빠져나와서 팀의 성공을 위해 리더가 자신의 역할을 어떻게 재정의해야 하는지에 대한 아주 구체적이고 또 실용적인 지침을 담고 있습니다. 역할의 분리라는 개념이 처음에는 좀 막연하게 들릴 수도 있는데요. 마침 이 대화록에 아주 구체적인 사례가 나옵니다. 한 팀장이 야심차게 발표한 주간 계획인데 여기서부터 이야기가 시작되죠. 네, 한 홍보팀장이 주간 성과 목표를 발표하는 장면입니다. 계획을 보면 정말 흠잡을 데가 없어 보여요. 어떤 계획이었죠? 예전처럼 주간 기사 총 108건 달성 같은 이런 단순한 양적 목표에서 벗어나서요. 4대 사회학 관련 기획기사 5건 이상 보도라는 질적 목표를 제시합니다. 굉장히 발전된 형태죠. 오, 훨씬 구체적이네요. 거기서 그치지 않죠. 팀원들에게는 방송사, 통신사, 주요 일간지 같이 매체별로 역할을 명확하게 나눠주고 심지어 리더인 자기 자신도 주요 일간지에 직접 기고문 한 건 작성이라는 실행 목표까지 세웠어요. 그렇죠. 이 정도면 정말 꼼꼼하고 의욕적인 리더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잖아요. 저라도 이런 보고를 받으면 칭찬했을 것 같아요. 맞습니다. 목표, 전략, 역할 분담까지 삼박자가 딱 맞아떨어지는 계획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이 보고를 들은 경찰청 대변인은 아주 짧고 핵심적인 질문 하나를 던집니다. 뭐라고 하죠? 이건 누구 목표야? 이건 팀의 목표잖아. 당신 개인의 역할 목표는 어디에 있지? 라고요. 바로 그 지점이네요. 듣는 순간 팀장은 물론이고 저까지도 머리를 한 대 맞은 것 같은 기분이 들었을 것 같아요. 그렇죠. 팀의 목표가 왜 리더의 목표가 아니라는 건지 처음엔 이해하기가 쉽지 않았을 텐데요. 그렇죠. 그 팀장도 바로 항변합니다. 팀원들에게 목표를 부여하고 그 과정을 코칭하는 것도 제 역할이니 팀 전체 목표를 제 목표로 삼은 겁니다. 라고요. 네, 사실 대부분의 리더들이 바로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맞습니다. 하지만 대변인은 아주 단호하게 선을 긋습니다. 팀의 목표와 리더의 목표는 명백히 다르다고요. 다르다. 네. 팀 목표 전체를 내 목표로 가져오는 순간 리더는 팀이라는 전체 그림 속에 그냥 파묻혀버리는 거예요. 정작 자기 자신이 뭘 해야 하는지 그 고유한 역할을 잃어버리게 된다는 겁니다. 그렇군요. 이제야 그 팀장의 계획이 왜 비판받았는지 알겠습니다. 모든 걸 다 본인 목표에 넣어버리니까 정작 리더로서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역할이 무엇인지가 보이지 않게 된 거네요. 바로 그거죠. 그럼 여기서 근본적인 질문이 생깁니다. 팀의 목표가 내 목표가 아니라면 대체 리더의 목표는 무엇이어야 할까요? 바로 그 질문에 대한 답으로 3대 7의 법칙이라는 아주 흥미로운 개념이 등장합니다. 3대 7의 법칙이요? 네. 리더의 역할, 즉 리더의 목표는 크게 2가지 영역으로 구성되어야 한다는 건데요. 바로 실행과 관리입니다. 3대 7이라는 건 그 2가지 역할의 비중을 말하는 거겠군요. 정확합니다. 먼저 30%는 리더가 직접 뛰는 실행자로서의 역할입니다. 직접 뛰는 역할. 네. 리더의 경영이나 지휘 혹은 특별한 역량이 반드시 필요한 핵심적인 업무들이 있겠죠. 예를 들면 중요한 기고문을 직접 쓴다거나 아주 중요한 관계자와의 미팅을 직접 챙기는 것처럼요. 그렇죠. 이런 직접 실행의 비중이 30%를 넘지 않아야 한다는 겁니다. 잠깐만요. 그럼 나머지 70%의 시간 동안 리더는 대체 뭘 하는 건가요? 단순히 팀원들이 일하는 걸 지켜보고 보고만 받는 건 아닐 텐데요. 그게 아니죠. 현실적으로 당장 급한 불을 꺼야 할 때도 많지 않습니까? 아주 고운 질문입니다. 바로 그 70%가 리더 역할의 본질, 즉 관리자이자 코치로서의 역할에 집중하는 시간입니다. 관리자이자 코치. 네,
이게 바로 대부분의 리더들이 놓치는 부분이죠. 팀원들이 스스로 목표와 계획을 잘 세우도록 돕고 일이 제대로 진행되는지 중간중간 과정을 점검하고 결과에 대해 의미 있는 피드백을 주고 막힌 부분을 뚫어주고 아, 궁극적으로는 팀원들 각자의 역량을 키워서 더 큰 성과를 내게 만드는 모든 활동이 이 70%에 해당합니다. 그럼 아까 말한 급한 불을 끄는 건요? 급한 불을 끄는 것조차도 내가 직접 소화기를 드는 게 아니라, 즉 실행이 아니라 팀원이 불을 잘 끌 수 있도록 길을 터주고 지원하는 방식, 관리 방식으로 접근해야 한다는 거죠. 아, 이제 그림이 그려지네요. 그래서 리더의 목표는 실행 목표와 코칭 목표 두 가지로 명확하게 나뉘어야 한다는 거군요. 네, 맞습니다. 예를 들면 기고문 한 건 직접 작성은 내 30%짜리 실행 목표가 되는 거고 그렇죠. 팀원 A가 기획 기사를 잘 쓸 수 있도록 기사 방향에 대해 함께 논의하고 언론사 미팅에 동행해서 지원한다? 이게 바로 내 70%짜리 코칭 목표가 되는 셈이군요. 바로 그겁니다. 그리고 그 코칭 목표는 팀원 개개인의 상황에 따라 아주 구체적이어야 합니다. 개개인마다 다르게. 네, 어떤 팀원은 아직 계획 수립 자체가 미숙해서 그 단계를 집중적으로 코칭해야 할 거고요. 다른 팀원은 실행력은 좋은데 중간에 문제 해결 능력이 부족할 수 있으니 그 부분을 지원해야겠죠. 그렇겠네요. 그래서 대변인은 리더 한 명이 제대로 관리할 수 있는 인원은 많아야 67명이라고까지 이야기합니다. 그 이상이 되면 이런 개별적인 코칭이 물리적으로 불가능해지기 때문이죠. 듣고 보니 정말 맞는 말인데 막상 현실에 적용하려고 하면 또 다른 혼란이 생기는 것 같아요. 이 대화록에 등장하는 다른 팀장처럼요. 아, 국악대 창설 임무를 맡은 팀장 이야기죠. 네, 그분이 이런 질문을 던지거든요. 국악대 창설의 최종 책임은 저에게 있습니다. 그렇다면 국악대를 만드는 데 필요한 모든 과정이 결국 제 일이 아닙니까? 이 말에는 정말 반박하기가 어렵더라고요. 최종 책임을 지는 사람이니까요. 그렇죠. 최종 책임이라는 말의 무게 때문에 모든 과정을 내 일처럼 느끼는 건 어쩌면 당연합니다. 하지만 이 딜레마에 대해 대변에는 정말 강력하고 평생 잊히지 않을 비유를 하나 제시합니다. 어떤 비유죠? 바로 집 짓기 비유입니다. 리더는 건축 설계자이지 현장에서 직접 벽돌을 쌓고 미장을 하는 기술자가 아니라는 겁니다. 건축 설계자와 미장 기술자라 역할의 차이가 정말 극명하게 느껴지는 비유네요. 한번 건축 설계자의 일을 생각해 보죠. 설계자는 뭘 하나요? 일단 전체적인 계획을 세우겠죠. 맞습니다. 첫째, 어떤 집을 지을지 전체적인 조감도, 즉 마스터 플랜을 그립니다. 어떤 자재를 쓰고 인력은 몇 명이 필요하며 공정별 일정은 어떻게 짤지 큰 그림을 설계하죠. 네. 둘째, 그 설계에 맞춰 최고의 전문가들에게 역할을 부여합니다. 기초공사는 누구, 골조는 누구, 미장은 누구에게 맡길지 정하는 겁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세 번째 역할이 남아있겠죠. 바로 설계도대로 집이 잘 지어지고 있는지 관리하고 문제를 해결하는 역할이요. 바로 그 지점입니다. 설계자는 미장 기술자의 작업이 설계대로 잘 진행되는지 수시로 점검합니다. 그런데 만약 벽이 울퉁불퉁하게 발라졌다고 가정해보죠. 네. 이때 설계자가 직접 미장용 훅손을 들고 벽을 바르는 게 현명할까요? 아니죠. 아니죠. 왜 벽이 울퉁불퉁해졌는지 원인을 파악해야 합니다. 미장 기술자의 실력이 부족한 건지, 그렇다면 기술을 가르쳐주거나, 즉 코칭을 하거나 다른 기술자로 교체해야겠죠. 혹은 설계 자체가 잘못됐을 수도 있고요. 맞아요. 애초에 설계도에 문제가 있었던 건지 그럼 설계를 수정해야 합니다. 그것도 아니면 갑자기 비가 많이 와서 작업 환경에 문제가 생긴 건지, 그렇다면 작업 환경을 개선해줘야 합니다. 이게 바로 문제 해결이죠. 아, 이렇게 원인을 분석하고 근본적인 조치를 하는 것이 설계자의 진짜 일이라는 겁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팀장이 이번 주 제 목표는 미장 5칸을 완성하는 것입니다. 라고 말하는 순간 그건 건축 설계자가 자기 역할을 미장 기술자로 격화시키는 것과 똑같다는 아주 날카로운 지적이네요. 네, 국악대 창설이라는 집을 짓는 최종 책임은 리더에게 있지만 그 책임은 모든 공정에 직접 뛰어들어 망치질을 하는 책임이 아니라 그렇죠. 완벽한 설계도를 그리고
적임자에게 역할을 맡기며 과정의 문제를 해결해서 결국 집이 완성되게 만드는 책임이라는 뜻이군요. 네, 그 책임을 다하기 위해 리더의 시간 70%가 설계도를 검토하고 현장을 살피고 기술자들과 소통하는 데 쓰여야 한다는 것을 명확히 한 겁니다. 이 대화록에서 가장 인상 깊었던 부분 중 하나는 단순히 업무 스킬을 넘어서서요. 목표를 대하는 태도, 거의 철학에 가까운 이야기가 나왔을 때였습니다. 아, 그 이야기. 긍정보도 2687건은 이미 설계 단계에서 완성되어 있는 것이다 라는 말이 나오는데 처음에 이게 대체 무슨 뜻인가 했어요. 거의 예언처럼 들리기도 하고요. 그렇죠. 목표를 대하는 관점을 완전히 뒤집는 이야기라 처음엔 좀 낯설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네, 보통 우리는 계획을 세울 때 이렇게 열심히 하면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 거야 라고 생각하잖아요. 맞아요. 일종의 희망이나 기대를 가지고 목표 달성을 위해 노력하는 거죠. 네, 이 계획대로만 하면 아마 될 거야. 라는 어떻게 보면 좀 막연한 믿음에 가깝죠. 하지만 대변인이 제시하는 관점은 완전히 다릅니다. 어떻게 다르죠? 목표는 앞으로 우리가 도달해야 할 미지의 영역이 아니라 이미 달성된 확정된 미래라고 먼저 선언해버리는 겁니다. 확정된 미래. 네. 그리고 계획이란 그 확정된 미래로부터 거꾸로 거슬러 올라오면서 그 결과에 도달하기까지의 과정을 아주 정교하게 설계하는 작업이라는 거죠. 2687건 달성이라는 결과는 이미 정해진 상수, 컨스턴트이고 그 결과를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반드시 A라는 활동과 B라는 활동이 C라는 시점에 D라는 방식으로 이루어져야만 한다는 필연적인 과정들을 구체화하는 겁니다. 희망이 아니라 필연이군요. 그렇죠. 될 것이다가 아니라 이미 되었다. 그러므로 이렇게 해야만 한다는 식의 접근 방식이네요. 이건 단순히 긍정적으로 생각하자는 마인드셋과는 차원이 다른 이야기 같은데요. 맞습니다. 이건 단순한 긍정의 힘이 아니라 원인과 결과를 철저하게 계산하는 논리의 힘에 가깝습니다. 이런 관점은 리더를 결과가 잘 나올까 하는 막연한 불안감에서 완전히 해방시켜줍니다. 대신에 그 에너지를 어디에 쓰는 거죠? 과정의 설계와 실행 점검에 온전히 쏟아붓게 만들죠. 다시 집짓기 비유를 들자면 설계도가 완벽하고 기초공사팀, 골조팀, 미장팀이 각자 맡은 역할을 설계도대로 단 하나도 틀림없이 수행한다면 네. 집은 반드시 필연적으로 지어질 수밖에 없다는 강력한 믿음과 같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니 리더는 집이 완성될지를 걱정할 게 아니라 미장팀이 설계도대로 벽을 바르고 있는지만을 집요하게 점검하면 된다는 겁니다. 오늘 이 코칭 세션 대화록을 통해 우리가 발견한 리더십의 핵심은 결국 팀에서 가장 뛰어난 에이스 플레이어가 되는 것이 아니라 네, 팀의 성공을 위한 최고의 건축 설계자가 되는 것이었네요. 맞습니다. 리더의 초점을 내가 직접 하는 것, doing에서 팀원들이 잘 해내도록 만드는 것, 이게 전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리더의 역할은 팀원들이 각자의 자리에서 최고의 기술자가 될 수 있도록 판을 짜고 길을 열어주고 장애물을 치워주며 그들이 끊임없이 성장하도록 동윤돼 있는 거죠. 결국 리더 자신의 성장이 팀 전체의 역량을 결정하는 거군요. 네, 대변인은 이런 말로 대화를 마무리합니다. 리더가 성장하지 않으면 그건 조직 구성원 전체의 질량, 즉 퀄리티가 낮아지는 데 기여하는 것이다. 의미심장한 말이네요. 오늘 이야기를 들으신 당신께 마지막으로 질문을 하나 드리고 싶습니다. 당신의 다음 주 업무 계획이나 캘린더를 한번 펼쳐보십시오. 네. 그곳에 적힌 일들 중 얼마나 많은 시간이 미장이나 벽돌 쌓기에 배정되어 있나요? 그리고 얼마나 많은 시간이 당신의 진짜 역할인 건축 설계에 쓰이고 있나요? 그리고 만약 의식적으로 그 70%의 설계에 진정으로 집중하기 시작한다면 당신의 팀과 당신 자신에게는 과연 어떤 놀라운 변화가 시작될까요?